15번에 보시면요. x제곱의 ax 플러스 b는 0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져서 알파가 베타 이렇게 있다 생각할게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체킹하셔야 될 게 판별식 D부터 들어가세요. 얘가 a제곱의 마이너스 4b, 얘가 0보다 크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절대값 a 값이 8보다 작고 그 다음에 b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가 조건, 나 조건, 다 조건에서 옳은 것을 다 찾으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고민을 하나씩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 조건에서 보시면요. 가 조건은 b가 16보다 작다로 됐거든요. 그럼 나는 b에 대한 범위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얘가 넘어갔다 치면은 4b라고 하는 애가 a의 제곱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 우리가 조건을 몇 개 볼게. 여기서 보시면은 b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해석을 들었을 때, 절대값 a라고 하는 애가 8보다 작다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a를 제곱시킨 거는 뭐다? 64보다는 무조건 작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종합하게 되면은 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4b는 확실하게 64보다는 작겠구나 해석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b의 값은 어떻게 된다? b는 16보다 작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정수 베타 최대값은 7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는 걸 도입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내가 일단 할게요. 얘가 지금 이제 b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할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요. 문제에서 내가 이걸 조건을 봐갖고 해석을 좀 해야 될 게 b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까지 했죠. 맞지?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은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니? 그 말은 알파하고 베타는 같은 부호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게 최대값이 7이 되는 케이스에서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최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8 이상의 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게 약간 수학 개념이 살짝 들어가는데, F에 만약에 B가 8보다 큰 어떤 정수값이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베타라고 하는 애가 8보다 큰 것 같은 어떤 정수값이라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얘가 8보다 큰 값으로 나올 거야. 8이거나 8보다 큰 값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 a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잠시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이 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8보다 작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잠시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야. 얘가 8이란 말이야. 근데 그 8보다 크기가 작게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8에서부터 분명히 8 사이로 세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은 지금 베타가 8보다 큰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못해도 알파는 어떻게 되는데, 알파는 못해도 얘가 생각해봐 정수값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빼야 되는 거니까 못해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를 빼야 돼요. 어째 안 되면은 진짜 못해도 0보다 작은 값을 빼야 돼. 그래야 얘가 그 8보다 작은 값으로 이야기 되지 않을까 생각해. 그러면 베타 값은 무조건 뭐다? 베타 값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요. 아까 뭐라 했어,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부호라고 했잖아요. 베타가 8 이상의 어떤 정수값이 돼요. 어떤 값이 된다면은 알파가 무조건 뭐 된다? 음수값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은 상태에서 모순성이 발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상으로는 이야기가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건 했지만 이런 거예요. 봐봐.
최대값으로 7을 가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그 7보다 큰 거는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7일 때 진짜 최대값이 되는 건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베타에다가 7 한번 넣어봐야 돼요, 사실은. 요거 넣어보셔야 될 겁니다.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요 7 넣었다 치면은,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더 현명할까? 이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형태 가지지, 얘가 대충 8보다 작다는 얘기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대충 계산하신다 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8 사이 값을 가진다는 해석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해봤자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충 마이너스 15에서부터 알파의 값은 대충 1의 범위를 이렇게 가지나 봐요. 여기까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곱했을 때 이게 성립을 해야 될 거니까 아무리 봐도 0에서부터 알파는 1 사이 값으로 이야기되는 게 너무 자명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가 0에서부터 1까지 값이래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해봤자 요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저기 있는 a제곱 더하기 맞나?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얘가 0보다 큰지만 확인하시면 될 거거든요. 됐지?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될 건데 a라고 하는 애가 대충만 생각을 해봐. 요 값이 그 알파가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얘가 7이었다 치면은 얘가 대충 7점 몇 짜리 i가 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대충 49점 삐리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7점 몇의 제곱일 거니까. 무슨 이제 7, 그러니까 49에서부터 88에 64 사이에 있는 64 사이에 있는 값도 대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다가 7을 곱해봤자 0에서부터 7까지 값일 거야. 근데 거기다가 4를 곱하면은 28까지 사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빼봤자 얘는 0보다 큰 거니까 두 개씩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여서 얘는 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되셨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다입니다. 다가 좀 불편하던데? 다가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상황이래요. 그때 정수 알파의 최대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식을 조금 다시 정리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문제 하면은 그냥 우리 가감하게 틀리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걸? 그랬을 때 알파 시도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렇게 풀었거든요. 해봤자 요거밖에 이야기 안 되니까 해봤자 알파가 저 아이의 근일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알파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넣었거든요. 간단하게 알파의 제곱에 a 알파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내가 a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A의 범위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8부터 8 사이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기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어서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 됐지? 그래서 한 배씩 D 하나 썼다고 치면은 일단은 여기다 쓸게요. 한 배씩 D를 썼다고 치면 이게 A제곱에 마이너스 4A가 얘가 0보다 크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리가 되는 것 자체가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난 이제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정리가 좀 더 맞는 말일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아까랑 좀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적을게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2라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먼저 생각할게. 양수야. 양수 형태면은 그냥 그대로 적을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의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잡았다 생각할 거야. 그럼 생각을 잘 해보자. 여기 식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 얘가 1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될 거고요. 여기서 적었다 치면은 얘가 알파 제곱, 여기 1로 넘길 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8 알파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잘 봐. 문제가 있어. 요거 만족하는 값 있니? 요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여기가 이거거든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야. 근데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알파 플러스 1의 값이 요렇게, 맞겠지. 계산이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로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분명히 알파가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갖다 치면은 이제 이거 봐봐. 얘가 적용됐다 생각을 먼저 해볼게. 적용됐다 해서 여기 넣었다 치면 해봤자 똑같은 식이야. 요 식이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난 하나만 잡으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값은 성립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케이스 하나 잘 봐. 여기서는 알파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맞지? 여기까지 잡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볼 거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플러스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되시겠니? 문제에서 그걸 만족하는 알파 정수 최대값이 있잖아.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인데 일단 마이너스 2 안 된대. 그럼 마이너스 3 넣어봤을 때 요거 등식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사실 그 내용식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 맞니? 마이너스 3 넣어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3, 8, 24 더하기 3에서 0보다 작다는 거 확인됐지. 맞지?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성립할 수 있으니까 알파 3일 때가 가장 작은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 왜 뭐가 문제인데? 반대라고요? 알파 플러스 2. 죄송합니다. 맞네. 이렇게 되는구나. 맞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 안 되는 게 얘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로 작다 됐을 거니까 그 다음 정수는 마이너스 3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3이 최대 정수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바로 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